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블랙홀 말입니다. 우리 은하계만 해도 약 1억 개의 이 우주 괴물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들 중 하나가 우리 태양계에 침입한다면 과연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끔찍하면서도 매혹적인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랙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블랙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항성질량 블랙홀인데요. 이들은 태양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무거운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하며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후 남겨진 잔해입니다. 직경은 대략 16km 정도로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와 비슷하죠. 하지만 이 작은 공간에 태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질량이 압축되어 있다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밀도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이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직경만 해도 우리 태양계 전체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죠. 우리 은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궁수자리 A가 바로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거대한 괴물은 지구로부터 약 26,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리 은하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블랙홀이 우리에게 위험해지려면 생각보다 그리 가까이 올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 핀머리만한 크기의 미니 블랙홀이라도 만약 지구 근처에 나타난다면 우리 행성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블랙홀의 위력은 크기가 아니라 질량과 중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이는 일종의 우주적 경계선인데요. 한번 이 선을 넘어서면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곳이니까요.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는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하는데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라면 반지름이 약 3km 정도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블랙홀이 아직 멀리 있을 때는 단지 하늘에서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정도만 관찰될 거예요.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주변의 빛이 휘어지는 현상, 즉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 하늘의 모습이 왜곡되어 보일 겁니다. 마치 거대한 돋보기를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블랙홀이 점점 가까워지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조석력의 증가입니다. 달이 지구의 바다에 조석을 일으키듯이 블랙홀도 지구에 강력한 조석력을 가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때의 조석력은 달이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평소 1m 정도였던 조수 간만의 차이가 수십 미터, 수백 미터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지구가 블랙홀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우리 행성은 조석 가열이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랙홀의 불균등한 중력이 지구를 지속적으로 변형시키면서 마치 고무공을 계속 주무르는 것처럼 지구 내부에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 열은 지구의 핵을 평소보다 훨씬 뜨겁게 달구게 되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화산 활동이 급격히 증가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며 거대한 쓰나미가 대륙을 휩쓸어가는 모습을요. 이미 이 단계에서 지구상의 대부분 생명체는 생존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블랙홀이 더욱 가까워지면 이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스파게티화 현상이죠. 이 기묘한 이름의 현상은 블랙홀의 극강 중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블랙홀에 가까운 부분과 먼 부분이 받는 중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물체가 마치 스파게티 면발처럼 길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블랙홀에 가까운 쪽 표면이 먼 쪽 표면보다 훨씬 강한 중력을 받게 됩니다. 이 중력 차이로 인해 지구는 점점 타원형으로 변형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길쭉한 형태로 늘어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지구의 대기는 우주로 흩어지고 지각은 갈라지며 바다는 끓어오를 겁니다. 만약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발부터 먼저 블랙홀 쪽으로 향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발이 머리보다 더 강한 중력을 받게 되면서 몸이 세로로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동시에 좌우로는 압축되면서 정말로 사람이 국수가락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항성질량 블랙홀의 경우 이런 스파게티화는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흥미롭게도 초대질량 블랙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도 중력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도 한동안은 스파게티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같은 운명을 맞게 되겠지만요. 그런데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태양계 전체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구만 혼자 블랙홀로 향하는 게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거든요. 태양과 다른 행성들 사이의 중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소행성대의 존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소행성만 해도 55만 개가 넘는데 이 중 약 200개는 직경이 100km를 넘어요. 블랙홀의 중력이 태양계를 교란시키면 이런 거대한 소행성들이 지구 쪽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6,5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고작 10km 정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100km급 소행성의 충돌은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소행성 충돌로 인한 죽음이 스파게티화보다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순간적이니까요. 스파게티화는 서서히 몸이 늘어나면서 고통스럽게 죽는 과정이지만 소행성 충돌은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거든요. 태양계의 모든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블랙홀 주변에는 강착 원반이라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블랙홀 주위를 도는 뜨거운 가스와 먼지의 원반인데요. 물질들이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마찰에 의해 극도로 가열되어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 방사선은 X선부터 감마선까지 다양한 파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설령 다른 모든 재앙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방사선 피폭으로 죽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혹시 지구가 블랙홀과 태양을 동시에 공전할 수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두 개의 별을 동시에 공전하는 행성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블랙홀과 태양의 경우 극심한 조속력 때문에 지구가 거주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궤도가 불안정해져서 결국에는 태양이나 블랙홀 중 하나에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초고급 기술로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력의 개념, 빛의 속도, 심지어 원자들이 결합하고 반응하는 방식까지도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서 시간과 공간이 뒤바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시간이 공간처럼, 공간이 시간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이론도 있습니다. 블랙홀이 사실은 다른 우주로 통하는 통로, 즉 웜홀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에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나 평행 우주에 도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상상해보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또 다른 가능성은 홀로그래픽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에 떨어지는 정보가 실제로는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 2차원적으로 저장된다고 주장해요. 즉, 우리가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이고 실제로는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서 홀로그램처럼 재생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이론들은 우리가 스파게티화를 견뎌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기술로는 블랙홀의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충분히 발달한 문명이라면 블랙홀의 궤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위험한 경로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인류 전체를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킬 수도 있고요.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블랙홀 자체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는 현재로서는 완전히 공상과학의 영역이지만 수백 년 후의 인류라면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스티븐 호킹이 제안한 호킹 복사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도 결국에는 증발해서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미래의 인류가 블랙홀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수집해서 문명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기술이 개발된다면 블랙홀은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유용한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블랙홀과의 조우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극한의 생존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블랙홀도 수천 광년 떨어져 있고 이들이 우리 태양계로 직접 날아올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거든요.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아니에요. 블랙홀에 대한 연구는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지식이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